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 사실 간단해요. 지금 이제 로그인 기능 했을 때 로그인드 멤버라는 그 값을 로그인 성공하면 가지게 되잖아요. 로그인을 성공하지 못했거나 로그인 시도를 안 했을 때에는 너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것만 잘 이해가 되셨으면은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는 애였습니다. 자, 저는 얘는 뭐 워낙 간단해서 복사할 것도 없네요. 그냥 이 밑에다 만들어 버리죠. 여기에다가 cmd equals 넣어주고요. 멤버 로그 아웃이다 명령어는 이렇게 받아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들려고 했던 기능이 일단은 이거, 그러니까 이 순서는 지킬 필요가 딱히 없는 거니까 기능이 완성만 되면 돼요. 로그 아웃을 시도를 했는데 지금 로그인한 상태라면 로그아웃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라면 로그인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로그인드 멤버, 얘는 디스를 붙여주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이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다, 널부터 하죠. 이게 낫겠다. 얘가 널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요?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란 얘기는 누군가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로그인드 멤버의 값을 바꿔치기를 아직 못한 경우일 거니까 아무도 로그인을 안 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로그인드 멤버는 처음에 만들어놨던 널 그대로일 거니까, 그래서 얘가 널이란 얘기는 결국 로그인을 아직 안 했다 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로그인 상태가 아니니까 끝내버리고 올려보내야겠죠? 이거는 약간 이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로그인도 안 해놓고 로그아웃을 하려고 하면 또 로그인도 안 했어, 로그인부터 하고 오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려보내야죠. 그리고 나서 이 if는 조건을 봤는데 거짓이라서 컨티뉴를 안 만났다,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 어떤 경우? 로그인을 한 경우겠죠? 그때는 this.logined 멤버에 있는, 원래는 뭔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멤버 객체가 들어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다시 널로 바꿔버리겠다. 이걸 널로 바꿔줘야 실제 로그아웃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주고 메시지만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로그아웃 기능은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로그인도 만들었고 로그아웃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더 막아야 될 것들이 많죠. 멤버 조인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가능해요? 멤버 조인이 어떤 기능이에요? 회원가입이죠. 여러분들 어떤 웹사이트든지 간에 로그인을 했는데 회원가입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은 뭐 게시물 작성이라던가 뭐 게시물 수정이라던가 삭제라던가 이런 것들 앞으로 추가를 해 나갈 건데, 한번 로그인 로그아웃도 사실 그거 필요하죠. 로그아웃은 지금 바로 만들어 놨지만 로그인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기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로그인을 안 해야만 할 수 있는 기능, 조인 같은 경우는 갖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이거 넣어주고 얘만 반대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로그아웃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인을 하려면 로그아웃 상태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로그인 기능 가능하겠죠. 로그인도 로그아웃을 한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 맞아요. 로그인을 해놨는데 또 로그인을 하겠다, 그럼 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추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멤버 로그인 테스트 1 테스트 1 성공을 했어요. 이제 멤버 로그인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면서 너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어디서 중복 로그인을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멤버 조인도 똑같이 막히는 거고요. 그럼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멤버 로그아웃을 하려고 해요. 로그인부터 하고 와. 로그인을 안 해놓고 어떻게 로그아웃을 할 거야 라고 돌려보내야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현재는 로그아웃 상태가 맞으니까 아이디 입력 밖에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한테 로그인 성공 시에 해당 로그인을 성공한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담아주는 거, 이거 하나만 완료가 되면 사실 로그아웃 기능 이런 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 기능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이 중복되고 있죠. 여기도 똑같이. 그리고 이거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이거의 반대 모습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메서드로 하나 뺄 수 있겠네요. 밑에 내려와서 프라이빗, 얘는 뭘로 할까? 그냥 불린으로 하죠. is 로그인드 이런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딱히 매개 변수 인자 필요 없어요. 얘는 뭐 할 거냐면 얘가 널이 아니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is 로그인드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대요. 그럼 그 자리에 만약에 true가 남았대요. 그럼 로그인드 멤버에는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죠. 값이 있는 경우에요. 어떻게 그런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값이 있는 경우를 체크할 거니까 로그 아웃으로 먼저 가서 이걸로 조건을 볼 게 아니라 이 자리에 is logged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리턴을 false 아니면 true 둘 중에 하나 리턴할 거죠. 그럼 우리가 조건식 안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true가 리턴이 됐다, 얘가 이 결과가 true다 라는 얘기는 이 조건식이 연산을 끝내고 났을 때 true가 남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건식이 true래요. 어떤 경우에요?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라 뭔가 들어있는 경우겠죠. 로그인을 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로그 아웃에다 우리가 넣어놨으니까 이 결과가 true가 남으면 로그인을 한 상태가 맞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겠네요.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식이 참이돼서 이걸 보여주려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true가 나오면 로그인을 한 상태래요. 그러면 이 결과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랑 똑같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헷갈릴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한 번만 딱 머릿속에 정리하면 돼요. is 로그인드의 결과 로그인 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했어. 긍정적이죠. true를 줄 거예요. 안 했어. 부정적이죠. false를 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조건문에서 써야 되는 조건은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is 로그인드, 로그인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결과가 부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결과가 부정으로 false가 넘어왔대요. 그럼 뒤에 있는 false랑 같냐 물어봤을 때 true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안 한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로그인을 한 경우들 해야 로그인을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경우들, 여기서는 is 로그인들을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얘가 true가 남아야 이 조건을 들어올 거니까 is 로그인드에 대한 리턴 결과가 true여야만 이 조건문을 타고 들어올 거니까 얘가 true가 됐다는 얘기는 로그인드 멤버가 뭔가 값이 있다는 얘기. 그럼 로그인을 한 상태니까 얘 true 만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또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이미 로그인 해놨잖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조인이고 이 로그인, 여기도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만들어도 크게 영향 없어요. 어차피 조건식 하나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메서드로 만들어서 리턴을 받나 그냥 조건식을 넣어주나 큰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이 로그인 했냐에 대한 이런 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단순한 로그인 체크 말고 다른 데서도 필요로 한다면 만들어 놓는 게 이득이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게 더 효율적이다는 아니에요.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지금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는 현재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런 메서드 안에서 모든 기능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MVC 구조 패턴을 만들어 나가면 패키지 분리가 될 거고 클래스 분리가 될 거다, 각각의 역할에 맞게 분배를 시킬 거다,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은 이 수업에서 같이 진행하면 좋기는 해요. 근데 우리 시간상 기능적인 위주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웹 개발로 넘어오시면 그때 가서 다시 제대로 MVC 패턴을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일단 기능 위주로 쪼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이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구조를 맞춰서 변경을 하면요, 애초에 이 기능 자체를 이 한 단계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긴 할 텐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세요. 유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콘솔로 만드는 게시판을 봤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딱 이거예요. 그냥 이 안에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현재로서는. 이건 뭐냐, 얘는 유저고요.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하겠죠? 그거를 좀 애매한데, 얘를 줄여놓고 이렇게 하죠. 얘가 메인 메서드인데, 메인 클래스에 있는 메인 메서드, 얘가 런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이 딱 켜지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사용자한테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그 요청을 앱이 받죠. 앱에 있는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각각의 요청 조건문으로 이 명령어 뭘로 들어왔어 판단해가면서 요 안에서 기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현재 우리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요, 구조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게시물 관련된, 아티클 관련된 기능과 회원 관리하는 기능, 멤버 기능,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게시물, 회원, 그죠? 더 많으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 얘는 유저고요, 얘는 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각각, 이거는 이걸 쓰자. 편한데? 구조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컨트롤러들이 지금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일치하죠.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각각 고유한 기능들이 붙을 거예요. 얘는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다, 얘는 아티클 서비스다, 아티클 DAO다 라고 할 거고요. 얘는 멤버 컨트롤러다, 멤버 서비스다, 멤버 DAO다 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MVC 패턴은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아요. 지금 나중에 가면 이 앱도 없어져요. 근데 지금 콘솔로 만들 때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건데, 일단 요청을 이렇게 앱이 받습니다. 명령어를 입력을 받아요. 여기서 먼저 판단을 해요. 판단을 했을 때 이 명령어 로그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말할 거예요. 사용자한테 너 로그인부터 하고 와, 혹은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할 거고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 기능인데 로그인을 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 괜찮네? 그러면 이거 아티클 기능이니까 너한테 일 줄게. 아티클 컨트롤러가 그래 내가 일을 할게 하고 일을 받을 거예요. 그럼 얘가 받아온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뒤에 한테 시킬 거고요. 얘가 그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뭐 아티클스라던가 멤버스라던가 우리가 지금 어레이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이 친구들을 만약에 순회해야 된다, 혹은 이 친구들을 까봐야 된다, 혹은 이 친구 안에서 데이터를 꺼내와야 된다, 이런 경우에 다 얘한테 넘길 거예요. 그럼 얘가 오케이 이건 내 임무지 하고 여기를 뒤져보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돌려줄 거고요. 그 돌려준 데이터를 얘한테 다시 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사용자한테 알려줄 겁니다. 이게 MVC 패턴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지금 이게 이렇게 그려놓은 이 상황이요, MVC 패턴이 맞는데 뭔가 많이 빠진 상태의 MVC 패턴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JSP라고 하는 영역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JSP는 화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콘솔로 하고 있으니까 콘솔을 대체할 수 있는 화면, 이 뷰라고 하는데, 이 뷰라고 하는 영역이 아직 없고요. 그리고 이 뷰랑 컨트롤러가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다 섞였을 때 진정한 MVC 패턴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가 좋을까? 얼마 전에 여기다. 얼마 전에 웹개발 수업에서 사용했던 예제인데, 자, 이게 더 잘 보인다. 이걸로 보시죠. 지금 클라이언트는 유저라는 얘기예요. 사용자고요. 이쪽부터가 이제 우리의 그 코드가 될 건데, 이 MVC 아키텍처라고 하잖아요. MVC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사용이 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티클스, 그리고 멤버스, 이런 애들이 어레이 리스트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영속성을 가지게끔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DAO라고 하는 애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왔다 갔다 하는 애라 그랬죠. 얘 말고는 데이터베이스를 못 건드리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냐, 나중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가 특정 부분,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패턴을 구조를 맞춰서 작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올라가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한 클래스에다가 다 때려박아 놓으면은 동일한 양의 코드라고 할지언정, 동일한 리소스를 차지하는 코드라고 할지언정 실행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양이 정말 방대하다면. 근데 우리는 역할을 다 분배하는 과정으로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눌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대신에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신경 쓸 게 좀 많겠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는 지금 여기 서블릿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얘가 그 브라우저와의 통신을 하기 위한 친구예요.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이해하는 건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냥 컨트롤러가 사용자한테 요청을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지금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서비스랑 DAO, 얘네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데이터를 주고받고 뭐 명령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누구한테 준다? JSP한테 준다. 근데 얘는 뷰, 화면 구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데이터를 주면 얘가 받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화면을 그려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화면을 그려줄 거고요. 그 그린 화면을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게 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 도메인을 입력하고 들어가죠.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는 이 과정, 이게 사용자가 요청을 보낸 거예요. 웹 서버한테. 이게 요청을 보낸 거고, 이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자바 쪽, 그래서 자바 가지고 백엔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바 가지고 이제 서버로 통신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자바가 백엔드인 이유가 이 요청을 받았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서 로직이 수행되고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이 확인이 불가능해요. 뒤쪽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백엔드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다 마치고 JSP라는 애가 이 데이터를 받게 되면 그 JSP를 사용해서 이런 화면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려낼 때 받아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건지,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합쳐져야, 복합적으로 다 짬뽕이 돼야 MVC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뷰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MVC라고 하는 애가 사실 모델 앤 뷰 컨트롤러예요. 모델, 뷰, 컨트롤러. 그래서 MVC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델도 없고 뷰도 없다 그랬죠. 3분의 1짜리 MVC 패턴을 짜려면 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상 이걸 하기보다는 그냥 기능적인 위주로 좀 더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요. MVC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웹개발로 넘어오시면 추가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짜로 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은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만들어 놓고 나면 얘가 로그인 했나 안 했나를 먼저 판단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로 진짜 로그인 잘 했으면 각각의 컨트롤러한테 일을 넘길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아웃과 로그인 상태 체크하는 기능을 좀 만들었는데, 일단 얘도 커밋을 한번 하도록 하죠. 로그아웃 기능 구현, 그리고 로그인 상태 체크 정도로 하나 해주고, 자, 수업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현재 코드가 또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서는 이 로그인 상태 체크를 해야 되는 기능들이 더 많아요. 아티클 쪽 기능은 아예 안 건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그것도 건드려 볼 거예요. 건드릴 건데, 자, 이거 한번 또 해보시죠. 게시물 작성 시에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같이 저장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작성자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장까지 완료가 됐으면 게시물 목록 기능과 상세 보기 기능에서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도록. 요거 되게 간단해요. 엄청 간단한 건데 그래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또 시간을 좀 들여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시죠.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진짜 간단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질문 답하다가 힌트 아닌 힌트를 드리면 정답을 말해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다예요. 같이 한번 해보죠. 게시물을 작성할 때 작성 시에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같이 저장되도록 하래요. 우리가 그래서 아티클 라이트 할 때에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다 눈치를 채셨을 거고, 이 단계에서 게시물이 조립되고 저장되는 이유, 여기 두 줄 때문이죠. 우리가 입력받은 거 아니면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 어쨌든 아티클 객체로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인력관리사무소 얘기했을 때 들었던 비유는 종이에다가 적었다, 그리고 이 종이를 파일철에다 잘 끼웠다. 종이에 적는 게 이거고요, 파일철에 끼우는 게 이거겠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티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줄 때문인데, 게시물을 작성할 때 같이 저장되래요. 같이. 그리고 어떤 정보를,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를, 이게 현재 어쨌든 게시물을 쓰는 순간이잖아요. 이때 저는 위치를 한 요정도에다 잡겠습니다. 이거부터 말씀드리죠. 자,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는 어디 들어있다고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로그인드 멤버에 들어있죠.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드 멤버에다가 멤버를 넣어주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얘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겠네요. 이 로그인드 멤버는 얘가 알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아이디 꺼내와서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생성자가 하나가, 그러니까 생성자에다가 지금 닌자로 하나를 더 넘겨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개수 매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티클 클래스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를 좀 해줘야 돼요. 변수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름을 멤버 아이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로그인 아이디랑 다른 거예요. 회원 번호입니다.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바깥에서 받아온 얘를 여기도 넘겨줘야겠죠. 그래야 밑에 여기도 추가할 건데 뭐라고 안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한 줄 더 만들어서 넘어온 값으로 끼워 넣기 해주는 것까지. 자, 이러면 생성자 완료. 제가 스트링으로 만들었군요. 얘는 인트예요. 인트. 회원 번호 넘겨줄 거니까. 나 왜 멤버에다가 이러고 만들고 있지? 아니, 얘가 멤버구나. 아티클. 여기가 인트여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라고 안 하는데, 여기선 뭐라고 안 하는데 밑에 가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 얘들은 이제 생성자 못 찾는 거잖아요. 여기도 넣어줘야죠. 1번 글은 1번 회원이 쓰고, 2번 글은 2번 회원이 쓰고, 3번 글은 2번 회원이 쓰는 걸로 해봅시다. 이건 테스트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게시물 3개 중에 1번 글은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회원이 쓴 글이고요. 2번 글과 3번 글은 테스트 2라고 하는 회원이 쓴 글이에요. 그죠? 이거를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아이디 통일합시다. 통일이 편하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까지 셋 다 통일을 시켜버릴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1번 글, 제목이 테스트 1이고 내용이 테스트 1이니 1번 글은 누가 쓴 거예요? 김철수가 쓴 거죠. 테스트 2, 내용, 제목이 테스트 2, 내용이 테스트 2, 제목이 테스트 3, 내용이 테스트 3, 이 두 개는 누가 쓴 거예요? 김영희가 쓴 거죠. 네, 이겁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저장했고 보여주면 된대요. 보여주는 거 리스트 쪽으로 가봅시다. 아티클 리스트. 자, 여기서 조회수, 날짜, 제목, 날짜 뒷쯤에다가 하나 보여줄까요? 조회수 앞에다가 하나 더 끼고 여기다가 작성자 이런거 뭐야 하나 해서 보여주면 되고, 그러면 %d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 지금 현재 인트 타입이니까 그냥 d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히트 앞에 날짜 d니까 여기다가 아티클에 있는, 자 근데 보세요. 작성자 정보 이제 어디서 꺼내와야 돼요? 이거 지금 아티클 리스트에요. 라이트에 넣을 때는 로그인드 멤버에 있는 아이디를 넣었죠. 자, 여기선 누구 거 꺼내와야 돼요? 여기서 만약 로그인드 멤버 거 꺼내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번 회원인데 난 김철수인데 2번, 3번 글 내가 쓴 거 아니고 김영희가 쓴 글도 다 나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꼭 로그인드 멤버가 아니라 아티클에 있는 멤버 아이디를 꺼내와야 돼요. 이렇게. 왜 로그인드 멤버에서 꺼내오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쓴 글 아니어도 내 걸로 이름 나와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게시판 로그인해서 딱 들어갔는데 모든 글이 내가 썼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럼 리스트 쪽은 끝났고, 우리가
탭이 이거밖에 안 떨어진다고? 오케이. 디테일에서는 누구한테 꺼내와야 돼요 이제? 이쯤에 보여줄까요? 날짜 밑에 여기다가 작성자 보여줄 건데 이건 누구한테 꺼내와야 돼요? 리스트랑 똑같죠? 이건 파운드 아티클에서 그냥 가져와야죠. 얘도 만약에 로그인드 멤버에서 꺼내온다 그럼 상세보기 들어갔는데 내가 쓴 글 아닌데 내가 쓴 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저기 리디북스인가? 털렸어요 한번.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털렸냐면 나는 분명 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서 내 마이 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 정보가 막 나왔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로그인을 했으면 내 정보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절대로 로그인드 멤버에서 꺼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할 때 아티클로서 게시물 객체로서 아예 회원 번호를 같이 저장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게시물들은 그 회원 번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썼는지에 대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거부터 하죠. 테스트부터 해보고. 자, 지금 현재 로그인을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아티클 라이트를 하려고 해요. 이거 아직 안 막아놨죠. 그냥 들어가시거든요. 제목 입력하고 내용 입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널포인트 익셉션 나와요. 왜? 로그인드 멤버가 현재 널일 거니까 널포인터 나오죠.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막아놨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로그인드 멤버 자체가 아직 널일 텐데 널한테 아이디 꺼내오래요. 리모컨 누르래요. 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도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해놓은 거 있죠? 이거는 로그 아웃으로 가야겠네. 네, 로그 아웃이면 위잖아. 여기 있네. 근데 이걸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여기서는 메시지를 좀 바꿔볼까요? 로그인 상태가 아닙니다 보다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이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로그인 안 했을 때 애초에 까이겠죠. 지금 로그인 안 했어요. 아티클 라이트. 우리가 글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쓸 거잖아요. 이제 로그인부터 해야만 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합니다. 바꿨죠? 아이 명령어다. 로그인에 김철수 아이디랑 비밀번호 제가 테스트 데이터 거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티클 라이트를 한다. 그럼 쓸 수가 있겠죠. 4번 글 나올 거고요. 아티클 리스트를 한다. 그러면 김철수가 쓴 거 몇 개? 2개. 김용희가 쓴 거 2개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넓혀서 작성자 1번 회원이 썼다, 2번 회원이 썼다, 1번 회원이 썼다 나오는 거죠. 디테일도 한번 가볼까요? 4번 글 조회수 올릴 겸 한번 해봅시다. 4번 글 작성자 1 나오고 있죠. 이거 김철수가 쓴 거 맞잖아요. 1번이 지금 김철수랑 같은 얘기니까. 그죠?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시판도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회원 번호로 알려주는 곳은 없어요. 로그인 아이디를 통해서 알려주든가 아니면 보통 닉네임 같은 걸로 알려주고 있죠. 근데 우린 지금 닉네임 같은 게 없으니까 이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름을 가져올 수 있어요. 리스트나 디테일 보여줄 때 이 자리에다가 멤버 아이디가 아니라 이름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불가능한 거죠. 애초에 게시물이라고 하는 아티클 객체 안에는 회원 번호만 들어있어요. 그쵸? 왜? 우리가 회원 번호만 넣어줬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어차피 리스트랑 상세보기에서 이름 보여줄 거니까 여기 그냥 네임으로 넣으면 안 되나? 할 수 있죠. 이거 로그인드 멤버가 갖고 있는 값이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고 있는 거는 생성자 타입 안 맞아서 그런 거고. 바꿔볼게요. 이름도 좀 바뀌는 게 맞겠네. 멤버 네임. 여기도
여기도. 자, 생성자 맞춰주면 얘는 이제 가능해요. 이제 여기 밑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들은 이거 쓸 수 없다 하는 거죠. 이것도 맞춰주면 되겠죠. 멤버 네임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멤버 네임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형식이 안 맞는 거니까 멤버 네임이면은 이거죠. 1번 회원은 이거고 2번 회원은 이거고.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기능상의 문제는 당연히 없겠죠. 타입을 맞췄으니까. 자, 근데 이러면 보세요. 일단은 로그인부터 해야 되고, 아이고 로그인이잖아. 김철수 그리고 나서 아티클 라이트를 한다. 입력을 하고 아티클 리스트를 본다. 여기서는 왜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직. 저거 안 바꿨군요. 보여줄 때 %D를 아직 안 바꿨어요. 리세트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D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S로 바꿔줘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시 자, 잘 나오죠? 이름 잘 나오잖아요. 왜? 이름을 저장을 했으니까. 그쵸?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심지어 디테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영이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쉬울 건데 왜 도대체 아이디를 저장을 해야 돼? 제가 아까 강조드렸죠. 절대로 우리는 꼭 회원 번호를 저장을 해야 된다고.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요, 만약에 1번 회원 이름이 김철수인데 3번 회원 이름이 김철수래요. 자, 그러면 동명이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게시판에서 닉네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닉네임도 이제 중복을 못 하게끔 막아서 이제 중복되는 거 없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 동명이인 있을 수 있어요. 이름한테 딱히 제약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그죠? 가능해요. 가능해서 보이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자,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수정이나 삭제할 때 내가 쓴 글만 지울 거예요. 내가 쓴 글만 수정할 수 있게, 내가 쓴 글만 삭제할 수 있게. 왜냐면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는 게시판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남들이 쓴 거 다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망하는 거죠, 게시판은.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악성 광고를 막 올렸어요. 어떻게 다 그냥 모두가 다 같은 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할 거예요.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누가 쓴 글인지 아니까 그 권한 가지고서 누가 쓴 글인지 판단해서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랑 맞냐 물어보고, 맞으면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게, 틀리면 그런 거 못하게, 너 이거 권한 없어 하고 돌려보내야죠. 그거 할 건데 이름이 같아봐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물론 반복문을 돌려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정이 가능은 할 거예요. 근데 1번 회원이 김철수고 3번 회원이 김철수면 영원히 3번 회원은 자기 글 못 바꿔요. 1번 회원으로 걸려버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회원 번호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회원 번호라는 아이디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면 PK의 개념이다. 얘는 근데 그냥 고유 키다. 모든 테이블에 아마 웬만하면 이게 다 있을 거다.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서 뭘 하든지 간에 이 PK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고유값이다. 절대 중복될 수 없고 절대 데이터가 비어 있을 수 없는 그런 친구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이디라는 변수로 만들어 놓은 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얘는 절대 중복이 안 된다고 했죠. 방금 말씀드린 권한 체크 같은 거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로그인 아이디도 결국 중복 체크 우리가 막아놨으니까 로그인 아이디 정도는 가능하지 않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다루기 시작하면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로그인 아이디로 하나 똑같아요. 똑같은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면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는 PK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냥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 로그인 아이디 이 친구는 그냥 유니크라고 하는 속성을 줘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유니크랑 PK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도 중복이 안 되게끔 막아주는 거고, 얘도 절대 중복될 수 없는 애지만 얘는 유니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 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뭐 게시판을 만들든 다른 기능을 만들든 보통 지금 현재 게시물인데 회원 정보가 필요한 상황, 이럴 때에는 다른 데이터 타입의 그 아이디를 가져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데이터 타입?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결이 다른 아티클과 회원, 어쨌든 다른 결이죠. 다른 결의 데이터를 묶어서 저장을 해야 될 때는 보통 다 고유키 역할을 하는 아이디 같은 친구를 가지고 저장을 하는 게 맞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아이디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테스트를 위해 바꿨으니까 얘네 다 돌려놔야겠죠? 쉬는 시간 드리고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14분이니까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